에는 스피커와 자석을 인지하는 리드 스위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방문에는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휴대폰, 또 태블릿, 그리고 웹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이 닫히게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문을 닫은 그 사용자에게 로컬에서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바이스나 웹에서는 LED가 신호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문을 누군가가 열게 되면 웹과 앱에서는 이렇게 LED가 불빛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팝업창까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여러분들 방문을 여는 사람이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방문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서 웹과 앱에서 방문의 상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아두이노에는 이번 캠프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여러분들 방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상태를 휴대폰이나 여러분들 태블릿 혹은 PC에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료는 이게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네오디움 자석과 그 다음 얘가 리드 스위치라고 합니다. 리드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얘는 자석이 근처에 있으면 스위치가 ON이 되고요. 자석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오프 상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센서죠. 자석 센서. 그 다음 얘는 이제 도둑이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시끄럽게 하기 위한 부저입니다. 부저 스피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로컬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면 이 도둑이 흠칫 놀라긴 하겠지만 밖에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우리가 이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센서로부터 받은 신호를 이게 이제 위모스 롤링 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와이파이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요. 이 신호를 각각 나의 디바이스에 이렇게 전송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 그럼 원래 문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이제 요 힌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이죠. 이건 이제 사용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석을 붙여놓게 되면 자석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게 또 리드 스위치를 부착을 했다면 요 상태,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면 리드 스위치는 ON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문이 열려서 리드 스위치와 자석 간의 거리가 떨어지면 이걸 오프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의 열림을 요 리드 스위치라는 센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만들면 이게 로컬이죠. 그래서 자석이 문에 붙어 있고 리드 스위치가 있고 리드 스위치로부터 신호를 받은 아두이노가 문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부저가 빵 하고 울리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도둑이 좀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별거 없는 거죠. 도둑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위모스 보드를 갖고 요 신호, 예를 들어 문이 열렸다, 오픈 상태이다, 혹은 닫힌 상태이다를 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로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를 바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채팅창에 뭔가가 뜬다, 팝업창에 뭐가 뜬다면 이제 바로바로 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면 누구 도둑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여기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위모스가 내 디바이스를 찾아서 가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다 하더라도 이 보안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오픈이나 클로즈된 그 데이터를 공유기를 통해서 블링크라고 하는 어떤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메이커라고 하는 아이디를 만든다고 쳐봐. 그러고 나서 회원 가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깔아갖고 앱을 깔아서 다 로그인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 여기 위모스에도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 이 메이커라는 아이디어를 코드를 짜서 집어 넣으면 얘가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요 미국에 있는 블링크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블링크 서버에서는 메이크를 쓰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위모스에서 보내줬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 아이디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기기에다가 뭔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포트 포워딩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학교는 좀 힘들고요. 집에서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어떤 해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를 전공하시면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용 서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링크라고 하는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할게요. 일단 질문할 때요, 그냥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질문 안 받습니다. 최소한의 질문의 범위를 좁히셔야 돼요. 질문의 범위를 좁히시고요. 선생님이 나눠준 요 PDF 파일, 매뉴얼, 요거는 최소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여기에 없는 내용으로 질문을 범위를 좁힌 상태에서 질문을 해야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요,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 키워드로는 얘가 위모스 R1, D1 보드고요. 혹은 롤링 보드, 혹은 ESP8266, 네, 요거고요. 서버 이름은 블링크입니다. 뭐 요런 거 집어넣어서, 키워드 요런 거 집어넣어서 검색하면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도둑이 들어왔을 때 부저를 울리고 그 신호를 받아서 와이파이를 타고 내 핸드폰으로 또 내 컴퓨터로 그 상태를 알려주는 걸 이제 미션 한 8개, 9개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미션이 이제 아두이노 보드, 이제 위모스 보드에 그 내장 LED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위모스가 여기 조그맣게 새끼 손톱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게 여기 붙어있는 LED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깜빡이게 제어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션 1에서는요, 아두이노에다가 어떤 스위치를 여기 달 겁니다. 스위치를 달아서 얘를 온오프를 딱딱 시키면 여기 있는 내장 LED가 켰다 꺼졌다 하게. 네. 그래서 왜 버튼을 합니까? 이 버튼은요, 이제 이 버튼 이렇게 있지. 버튼은 이제 우리가 뭘로 눌러? 손가락으로 누르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온오프를 이제 컴퓨터한테 신호를 보내는 녀석인데, 얘들아, 그 모든 그 센서 있죠. 센서는 다 스위치입니다. 다 스위치인데 눌러주는 게 우리의 이제 손이 아니고요. 어떤 물리 화학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 감지 센서다. 그럼 이걸 눌러주는 게 화재와 관련된 그 연기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다룰 줄 안다면 이제 센서는 그 센서의 특징에 맞게 이제 잘 세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션 2에서는 이제 부저 제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위모스 보드에다가 또 이렇게 하고 부저를 달아놓고 얘를 울리게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여기 또 필요하겠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이제 우리는 부저가 아니라 자석을 감지하는 센서인 리드 스위치를 쓰겠지.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그 리드 스위치를 달고 자석을 가까이 댔다가 뺐다가 하면서 얘가 센싱 되는 값을 확인할 거고요. 이제 여기는 안 써 있는데요. 이제 파이널 미션은 드디어 아두이노에다가 자, 리드 스위치 달고요. 자, 그다음에 자석 준비해 놓고요. 여기에 부저 달아놔서
얘가 가까이 가고 멀어짐에 따라 이 부저가 울리는 그런 걸 요 이제 로컬 프로젝트에선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혹시 아두이노를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는데 이거 딱 보면 선생님 이거 아두이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두이노 아닙니다. 요게 이제 와이파이를 탈 수 있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테나고요. 근데 요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 쓸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막 어떤 아두이노에다가 아두이노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핀이 막 있어갖고 와이파이 쉴드라는 걸 막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노드 MCU라고 해서 얘보다 크기는 작은데 이게 업로드 할 때 자꾸 에러도 나고요. 요게 이제 나오는 전압값도 좀 다르고 해서 한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중국의 에스프레시프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거의 아두이노하고 레이아웃 똑같은 요런 걸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 D2 핀이죠. D2 핀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LED를 연결했다고 칩시다. LED를. 그럼 우리는 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핀 모드 2, 아웃풋 이렇게 썼죠. 그래서 2번 핀을 아웃풋 모드로 설정해라 라고 하는데 저기 롤링 보드에서는 이거 2라고 쓰면 안 되고요. 16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D2라고 돼 있지만 여기 16이라고 뭔가 이렇게 써 있죠. 요걸 이제 핀맵이라 그러는데 이 핀맵을 보면은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래서 2 대신 16 넣어야 되고 3 대신 5도 내고 4 대신 4는 똑같아. 5 대신 14번, 6 대신 12번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조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뒷면을 보면 이게 써 있을 거야. 지금 이건 앞면이잖아. 아두이노 보드에 이게 앞면인데 뒷면 보면 이게 써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요 제가 PDF 파일은 드릴 건데요. 요 페이지는 계속 확인하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써 있죠. 그래서 3번 핀 연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 캠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못할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4개만 설치를 해 놓으면 집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아두이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하고 이제 USB 케이블로 아두이노를 이렇게 아두이노하고 이게 이제 노트북이야. 컴퓨터. 컴하고 이렇게 케이블로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 깔아 설치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코딩을 해야 되거든. 요거를 우리는 아두이노 ID 통합 개별 환경 ID라고 합니다. 요거는 arduino.cc라는 사이트 가서요. 요 소프트웨어 다운받는 데 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기부도 받습니다. 근데 뭐 기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리가 쓰고 있는 위모스라고 하는 요 보드가 사실은 이제 더 크게 ESP8266이라는 어떤 큰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의 어떤 보드 명칭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ESP8266을 인 요 위모스가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한다고 인식을 못 합니다. 딱 그 USB 케이블로 딱 연결하면 바로 얘가 딱 하고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두이노 아이디 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 그래서 막 코드를 쓰고 있는데 얘에서 요렇게 지금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아두이노 아이디도 설치한 상태에서 이걸 딱 연결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또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매니저에서 보드 매니저라고 하는 데에서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캡처하면 보여드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되면 이제 아두이노 노트북에서 아두이노를 인식하는 건 이제 수월하게 잘 되는데 얘가 결국은 와이파이 061을 타고 바로 우리 휴대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블링크라고 하는 서버를 거쳐서 내 휴대폰으로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 애플 휴대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규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두이노 ID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cc 가서 소프트웨어에 보통 다 윈도우 쓰죠. 클릭하셔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드라이버는요, 요렇게 요 긁으세요. 요 긁으세요. 긁어갖고 딱 하면 웬 중국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에스프레시프라고 하는 이 회사, 요 위모스를 만든 회사가 아마 중국 회사일 것 같아. 사이트가 중국말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눌러서 다운받아서 R집 풀어갖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보드 매니저에서 ESP8266을 설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아두이노 편집 프로그램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았잖아, 설치했잖아.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나와. 그럼 파일을 눌러갖고 환경 설정, 아마 이제 영어 버전으로 깐 사람은 프리퍼런스라고 있을 거야. 요거 눌러서 하단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이라고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내가 구글에 올릴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해놓고 확인 누르면 돼.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해놨냐? 이 아두이노 IDE를 만든 편집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에서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코드를 쓸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위모스는 인식을 못해요. 이게 아두이노 정품이 아닌가 봐. 그래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가면 툴이라고 있어. 툴 누르고 자 보드라고 있어. 여러분들은 요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보드라고 있어. 툴에 보드에 보드 매니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ESP8266이라고 검색하면 ESP8266 by ESP8266 커뮤니티 하고 버전은 이제 요거보다 더 업버전 나올 텐데 달라도 돼. 하여튼 요거 눌러서 설치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인스톨드가 나온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링크 라이브러리를 설치할게요. 블링크 라이브러리는 이제 맨 위에 스케치가 있고요. include 라이브러리라고 있고요. manage 라이브러리즈에 가셔서 블링크라고 검색을 해봐. 블링크라고 검색하면 블링크 바이 볼로디미르라고 있을 텐데 요걸 설치를 하는데 요거를 탁 누르면 막 1.1.0 버전부터 더 최신의 뭐 1.4.8 뭐 3 버전 뭐 이렇게 있는데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얘들아. 근데 1.2.0 버전일 때가 제일 잘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하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서 이걸로 제가 정말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업버전으로 깔면 잘 안 돼. 여러분들은 1.2.0 버전 요건 내가 어제 확인했으니까 될 겁니다. 자, 1.2 버전 이것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내가 정신병원 갈 뻔했어. 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블링크라는 사이트 가서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도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했듯이 요 아두이노 IDE 더블 클릭해서 요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블링크라는 사이트 가셔서요. 요게 URL입니다. 여기서 인스톨 눌러서 다운을 받으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어떤 zip 파일이 블링크 zip 파일이 있을 거거든. 요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놓고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아까 라이브러리 관리였지. 이걸로 들어가지 말고 zip 라이브러리 추가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요 녀석을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업로드 할 때 이거 이제 써본 사람이 하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것까지 얘기할게. 이제 먼저 업로드 할 때는 이건 이제 우노네. 그림이 우노네. 어쨌든 여기랑 여기 USB 케이블 이렇게 해서 요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툴을 누르고 보드 눌러서 우리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ESP8266에 롤린 위모스 D1R1 요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툴 보드 ESP8266 롤린 D1R1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보드가 요겁니다.
요거만 하면 되느냐? 아니야. 또 툴에 보드 바로 밑에 칸에 포트라고도 있거든. 포트에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나밖에 없을 거야. 컴 플러스 어떤 숫자가 있을 거야. 컴 플러스 숫자. 그럼 요거 눌러줘야 돼. 예. 요거 눌러주고 나서 이제 비로소 여기 업로드 버튼이야. 이게 업로드 버튼이고, 요거는 이 코드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디버깅 이제 확인하는 버튼인데, 업로드 버튼 누르면 확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요걸 눌러서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서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빨간 줄 주변으로 뭔가 에러가 있다는 뜻이고, 이건 내가 일부러 에러를 만든 건데, 이 세미콜론을 내가 일부러 안 찍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간 줄이 떠. 그리고 요 밑에 터미널 창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빨간 줄 주변이 뜨면 이 주변으로 뭔가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미션 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모스의 내장 LED를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할게. 자, 여기 내장 LED 여기 있죠? 되게 조그맣습니다. 자, 먼저 LED 발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거기에 이제 1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두이노는 보이드 셋업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중가로 닫고, 보이드 루프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중가로 닫고, 요게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코드를 쓰고, 여기 내가 쓰고 싶은 코드를 쓰는데, 차이점은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데, 요 셋업은 한 번만 읽고요, 요 루프는 한 번 읽은 다음 반복해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할 내용들은 요 셋업의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하고요, 반복해서 써야 된다면 요 루프 안에다가 반복해야 되는 어떤 명령은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세팅 값이 될 거야. 세팅 값은 한 번만 읽으면 되니까 요 셋업 가로 안에 넣고,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들은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요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 자, 셋업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루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있지. 그럼 셋업부터 보면은, 자, 핀 모드 LED 빌트인 아웃풋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이게 살짝 나왔는데, 핀 모드는 요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콤마를 중심으로 두 군데에 뭔가를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M은 대문자입니다. 아두이노의 각각의 핀들,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여기 핀들이 있죠. D1부터 해서 뭐 D7, D8, D9 쭉 있는데, 이 핀들은 바깥으로 전류를 보낼 수도 있고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전류를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쏠 때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게 뭐 LED라든가 뭐 이제 모터, 뭐 서버 모터가 되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밖으로 전류를 보내서 뭔가 움직임을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류를 보낼 때는 여기 이제 센서들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여서, 얘가 만약에 초음파 센서라면 여기가 뭐 1m 더 가까이 오면 뭐 50cm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의 신호를 얘가 받아서 아두이노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줘야 되겠지, 센서라는 기기가. 그래서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요 LED나 모터 같은 건 전기를 바깥으로 아웃하는 거고, 센서기가 몰려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모드가 두 개야. 아웃풋 모드하고 인풋 모드. 사실 인풋 풀업이란 모드가 있는데, 이제 그건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풋 모드가 있다 정도만 알아둘게요. 아웃풋 모드와. 그래서 이제 내장 LED는 이제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전기를 바깥으로 LED는 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 모드인 아웃풋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게 물려 있는 거를 핀 번호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핀 번호는 우리가 모르잖아. 이게 이제 핀맵 보면 D5인데,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그냥 LED 언더바 빌트인이라고 쓰면 그 보드에 맞는 그 내장 LED와 물려 있는 그 연결된
그 핀 번호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LED 빌트인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아마 5번일 거거든. 5번이 아까 몇이었지?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찾아봐야 돼. 5번이 뭐냐면 5번이 14네. 보드 LED라고 14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LED 빌트인이라고 안 하고 14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LED 두 가지 모드 중 아웃풋 모드를 쓸 거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비기는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 화면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이렇게 있죠. 자, 연결을 했는데 이 아두이노는 모니터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좀 계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컴퓨터는 모니터가 있잖아. 그리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IDE 프로그램을 시키면 여기 코드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화면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변수 값을 여기다 쭉쭉쭉 찍기도 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변수 값을 좀 이렇게 케이블로 보내서 여기 좀 출력 좀 시켜라. 내 화면에서 좀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erial.begin 9600은 그런 뜻이에요. 자세한 건 우리 수업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프로젝트를 이제 이틀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거칠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딜레이는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다가 딜레이 2000이라고 하면 여기 2000 밀리세컨이니까 2초거든. 여기서 살짝 2000초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유지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밑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딜레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 딜레이를 넣은 건 이제 그냥 하여튼 넣습니다. 이게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밑으로 갔다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노트북에 찍는다 그랬지. 요걸 찍으라는 거야. 노트북 화면에 요 문자를 좀 찍어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넘어가면 못 찍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딜레이를 이렇게 넣은 거야. serial.print 밑에다가 요걸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for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에 이렇게 찍고 싶은 거야.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요점을 그 다음에 찍고 천천히 시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면에서 이게 시작하는구나를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점을 0.6초에 한 번씩 이게 찍게 하고 싶은데 그게 반복이잖아. 5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보면 쓰지 않고 그냥 여기 볼게. 요게 초기 값이야. 초기 값이고 요게 어떤 기준이 될 거고요. 요게 어떤 증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기본 형식은 for에다가 가로 열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세 군데에 뭔가 쓸 수가 있지.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초기 값이라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그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야 저장 공간에 i라는 이름으로 정수가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정수 값은 현재 0이다 라고 하면 컴퓨터가 어떤 공간에 이름을 i라고 하고 여기에 0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어떤 값을. 자, 그 상태에서 여기가 끝났으면 이제 여기는 다시 안 오고요. 이제 여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현재 i 값이 0이죠. 그럼 0은 5보다 작죠.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가 된다면 이 중괄호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false다. 0이 5보다 작지 않다. 예를 들어 여기가 6이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실행 안 하고요. 요 밑을 실행하게 됩니다. 스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여기가 0이니까 true니까 이걸 쭉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노트북 상에 이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빌트인 LED를 1 켜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 이 빌트인 LED가 환하게 빛날 거야. 그리고 딜레이 300 0.3초 동안 이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LED를 0 꺼라.
그러면 요 빌트인 LED가 꺼지겠죠. 몇 초 동안? 0.3초 동안.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실행이 됐지. 그 다음 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증감값으로 갑니다. i 뿔뿔은 i를 이제 0이 아니라 하나를 더한 1로 바꾸란 뜻이야. 그리고 나 다시 1로 가. 그럼 얘가 1이 되겠지. 1은 5보다 작지? 그럼 요걸 또 실행해. 그리고 다시 1로 가.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2가 되겠지? 또 2가 되겠지? 그래서 쭉 가서 5번 실행을 하고요. 얘가 5가 됐을 때 5는 5보다 작다는 false지. 그럼 요거를 스킵하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설명이 좀 빠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2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제한된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요 문구를 보면은 LED 발,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는 네모는 네모다가 요 왼쪽 거와 오른쪽 게 같다는 뜻이 아니야. 오른쪽 걸 왼쪽에 입력해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말이 됩니다. i는 i 플러스 1.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컴퓨터에서는 i에다 1을 더해서 여기 넣어라 라는 뜻이야. 아까 i 뿔뿔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LED 발이 1이었잖아. 1인데 요 느낌표는 컴퓨터에서는 낫이야, 낫. 컴퓨터는 낫이야. 그래서 이 1이었던 LED 발을 1이 아니게 만든다. 그게 0이거든. 0이 되는 겁니다. 1에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LED 발은 LED 밸류 발값이 처음에는 1이었다가 이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 0으로.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 LED를 0이니까 끄라는 뜻이지. 몇 초 동안? 0.5초 동안. 그러면 아두이노의 빌트인 LED가 현재 오프 상태가 돼 있겠지. 그리고 0.5초가 지난 다음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부터 이렇게 읽겠지. 그럼 이제 0인데 0이 낫이다. 그러니까 다시 1이 되겠지. 그럼 LED 발은 1이 되고 이번에는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이 1이 되니까 이제 다시 ON이 되겠지. 그래서 LED가 빛나겠지. 그래서 0.5초에 한 번씩 켰다 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글이라고 하는데 얘를 계속 0이면 얘는 1, 1이면 얘는 0 이런 식으로 0.5초는 좀 바꾸지. 이런 걸 우리 화장실 가면 요 스위치 이렇게 있잖아. 스위치 여기 탁 누르면은 켜지고 여기 탁 누르면 꺼지고 이걸 토글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컴퓨터상에서도 토글 스위치라고 합니다. 토글 스위치를 활용해서 내장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것까지 자 지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